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현 원장. 최상현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팔자주름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턱을 이렇게 댄다거나 뭐 누워서 엎드려 잔다거나 이럴 때 이제 팔자주름이 더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침대에 이제 핸드폰 화면을 놓고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팔자주름이 생기는데 턱을 베거나 옆으로 누워있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사실 의학적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왜 턱 깼을 때 팔자주름이 생기는 영향이 미미한지에 대한 해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자주름은 우리 피부 안쪽에는 지방 조직이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깊은 그쵸. 층에 있는 지방 조직과 얕은 층에 있는 지방 조직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얕은 층에 있는 지방 조직들이 서서히 이제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가방을 사용 오래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처지잖아요. 많이 뭐 물건 같은 것도 넣거나 그러다 보면 서서히 처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 피부에는 다 이런 지방 조직들이 한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각각의 방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여기 앞에 있는 이 팔자주름 쪽에 있는 지방층도 하나의 그 방이라고 했을 때 이 방이 서서히 늘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피부층도 나이 들수록 서서히 얇아지기 때문에 그 얇아지는 효과로 이제 버텨주지 못하고 주머니가 늘어나는 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볼 쪽에 있는 우리 만져지는 부드러운 요런 부드러운 층에 있는 이런 지방 조직이랑 그 다음에 인중 쪽으로 내려왔을 때 조직들을 만져보시면 조직이 여기는 좀 보들보들하고 여기는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런 이제 경계선에 있어서의 그런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처지고 팔자주름 생기고 깊어지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해결 내지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서면 원장님이 사실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서 해결책을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얼굴에는 유지인대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제 리테이닝 리가먼트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눈밑, 눈물도랑이라고 부르는 여기, 그리고 이제 인디안 밴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자주름으로 연결되는 이 자리, 그다음에 뭐 턱 일부, 이 정도를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유지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지인대라는 건 일종의 이제 액자를 벽에 걸 때 못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거나 어쨌든 우리 이 여러 얼굴의 피부나 조직들을 뼈에 고정을 시켜놓는 뭔가가 필요하는데, 이런 진짜 인대, 유지인대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렇게 느슨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경계로 우리의 어떤 피부 조직이 처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표층 지방 처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눈밑 지방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처지시는 분들은 눈물도랑 인대 때문에 사실 그게 심해지는 거고, 우리의 오늘 주제인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입가 옆에 있는 그 인대를 기반으로 피부 조직이 처지거나 지방 조직이 같이 처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카테고리를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짐 조직은 심하지 않은데 깊이 꺼져 있는 분, 그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깊이 꺼져 있으면서 지방과 피부 조직이 많이 늘어져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처져 있거나 깊지는 않은데 이쪽으로 선이 깊게 져 있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처져 있는 게 많지 않고 깊게 꺼져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필러가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용량을 필요하진 않고요. 여기 우리 코 옆에 삼각존이라고 부르는데,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해서 필러 시술을 해주게 되면 그런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처져 있는 게 많고 깊이 꺼져 있는 것도 같이 꺼져 있는 분들, 우리 두 번째는 성현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앞볼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깊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을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필러로만 채워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도 무너지고 구강도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앞볼이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얼굴을 결국은 바깥쪽에 당겨주는 시술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실 리프팅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초음파라고 하는 그러한 시술들을 하거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프팅 시술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리프팅을 당겨 놓은 다음에, 그렇게 당겨 놓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약간의 뭐 필러를 쓴다거나 혹은 뭐 실을 좀 집어넣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사실 필러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요새는 이 볼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스컬트라라고 하는, 혹은 뭐 주베르 볼륨이라고 하는 속칭 자가 콜라겐 주사라는 게 사실 요새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녹는 실이랑 똑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루로 만들어놔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필러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사용할 때 그런 반감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실을 가로로 만들어 놓은 입자들을 채워주는 거죠. 필러의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볼륨도 유지하면서 콜라겐도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볼륨을 줄 때 필러에 대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죠. 내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물질이 아니고 내 거가 만들어진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하나 더 요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저도 시술을 많이 하고 상현 원장님도 굉장히 시술을 많이 하는 건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보면 이 막대기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실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잼버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도 녹는 실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PDO라는 그 성분의 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꺼진 부분에 팔자나 이런 데 저희가 사실 많이 채워드립니다. 필러랑 그 다음에 스컬트라랑은 다르게 선을 좀 요런 라인을 그어서 좀 채워드리는데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말려 있어요. 요거를 넣고 나오면 스프링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철근을 먼저 만들고 시멘트를 부어서 시멘트를 굳혀서 그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일종의 철근의 역할을 해준다. 뼈대를 좀 세워주고 커지면서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녹으면 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다. 일종의 리프팅 효과도 사실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시술 방법에 따라 다른데 여기다 좀 넣어주고 이렇게 당겨주는 방향으로 시술을 해주면 이렇게 팔자주름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볼륨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이것도 사실 저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남았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제 주름이 그냥 선으로만 가 있는 경우들은 물성이 좀 부드러운 필러들을 그냥 주름에다가 채워주는 거죠. 그 깊은 주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채워주는 방법이 제일 뭐 간편하겠죠. 필러가 아닌 경우에는 고주파 시술도 그런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써마지라든지 펜서마 같은 그런 고주파 시술들로 피부층을 좀 더 탄력 있게 하고 재생을 시켜주면 그 정도의 깊은 주름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죠. 이거는 팔자주름이 고민이에요 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저는 다른 얼굴 구조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절대 팔자 필러 내지는 팔자의 볼륨을 채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구강이 좀 돌출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뭐 교정을 했건 이제 노화의 변화 중에서도 사실 구강이 돌출되는 변화들이 일종의 노화의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이 구강이 돌출되어 있는데 거기다 팔자 필러를 채워버리면 원숭이처럼 입이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더 나와 보이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필러나 뭐 팔자의 볼륨을 채우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앞볼이 많이 처지면서 뭐 꺼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피부층이 받쳐주지 못하는 양을 넣었을 때는 처지는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되지. 이건 집에서 안 되는 거지. 스티커는 집에서 안 된다. 안 되지.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스티커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피부층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붙였다가 뭐 뗐을 때 일시적으로의 효과는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깊은 층의 처짐이나 혹은 그런 깊은 주름 때문에 생겨있는 팔자를 그런 스티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이 피부층만의 어떤 뭐 시술도 아니고 변화를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펴지면 사실 피부과 안 와도 되겠네요. 그쵸. 그럼 스티커를 얼굴 전체에 뭐 발라놓으면 얼굴이 펴지려나? 저런 걸 만들어야 돼. 저런 걸 만들어야 획기적이지 않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그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게 노화되면서 생기는 건데 중력 방향으로 결국은 피부층 인대나 이런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구나무 서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주 누워 있어야 돼. 누워있거나 물구나무 서기. 개소리야. 이제 누워있을 때도 사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어. 인대 중력 방향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누워있거나 뭐 물구나무 서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농담이긴 했는데 계속 누워있고 계속 물구나무를 서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쵸. 진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해보면 피부층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방법들 그런 게 홈케어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 첫 번째 영상이었던 바셀린을 발라주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시술 그리고 뭐 음식이 됐건 항산화 물질들 같은 거 우리 많이 먹잖아요. 항산화 물질 같은 게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가 수액으로 넣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종합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안티에이징 나아가서 깊은 주름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수분 관리 그렇죠. 그리고 뭐 재생 관리 이런 것들 충분히 발라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떠한 다른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습이다. 그래서 보습할 수 있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보습크림을 충분하게 듬뿍듬뿍 발라주고 자기 전에 바르고 재생크림까지 마무리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보습 재생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덧붙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보습은 비싼 화장 쓸 필요 없다. 그렇죠. 아무거나 정말 내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보습크림을 바르면 그게 5,000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솔직히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거의 80% 90%까지도 다 누구나 고민하는 가장 공통적인 게 저는 팔자주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개인들마다 그리고 그 나이대마다 팔자주름의 유형들이 다양한데 그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한 시술들을 좀 해주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주름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얼굴의 구조에 이 시술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이 좋다고 나한테도 좋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사실 제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저희 영상이 오늘 좀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